그렇게 해서 진짜 인생이 날아간다고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피해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욕을 먹을지언정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하우투트레이드 BK라고 합니다. 경찰이었던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 부끄럽기도 한데, 코인 사기로 무려 1억이 넘게 사기꾼들에게 뜯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뜯겼던 방법들도 되게 다양해요. 리딩으로도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날렸던 기억이 나고요. 다단계 코인으로 제가 정말 큰 돈을 날렸었거든요. 이때는 제 돈도 제 돈이었고, 제가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하는 바람에 그 지인들 돈까지 제가 다 메꿔져가지고 그때 아마 1억이 넘는 돈을 제가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구독자분들도 앞으로 이런 유혹들에 충분히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기를 치는 원리들을 좀 알고 계시면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으로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당했던 사기 방법 2가지, 리딩과 코인 다단계, 그리고 한 가지 더 디파이 사기까지 해서 총 3가지 사기 유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인 리딩 사기입니다. 가장 트레디셔널한 사기죠.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 저도 2016년도에 주식을 처음 하면서 이 리딩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제가 여의도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약간 찌라시 아닌 찌라시를 말해주는 덕분에 게임주로 조금 큰 돈을 만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지고 나니까 주식의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혼자 해보니까 어때요? 잘 안 되지. 그때 당시에는 뭐 차트도 몰랐고 기업 분석 같은 것도 제가 잘 할 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거 들어다니다가 리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리딩비가 그렇게 안 비싸요. 20만원에서 비싼 데 해봐 한 50만원 이 정도 됐으니까 50만원짜리 리딩을 석 달 결제를 하면은 100만원이라 해서 결제를 하고 리딩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2016년도 말쯤에 처음 들었던 건데, 리딩방이 잘 될 리가 없었죠. 분명히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아마 더 많았었던 걸로 기억해.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손실이었습니다. 왜? 수익이 나는 것들은 보통 한 6, 7 종목이 수익이 났다. 퍼센타지가 한 5%, 6%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물린 4, 5 종목들은 보통 2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얘네들이 물까지 타가지고 비중들이 훨씬 더 커요. 결국은 손실을 보면서 석 달 동안 시간 버리고 투자해서 실패한 돈 있고, 첫 번째 리딩방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주식 리딩방에 또 한 번 더 기웃거리다가 똑같은 레퍼토리로 그대로 당해가지고 나왔었고요. 그렇게 2번의 주식 리딩방에서 실패를 한 이후에 코인으로 넘어왔죠. 2017년도부터. 당연히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막 활동했을 거 아니에요? 오픈 채팅방 막 들어가고.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믿게 됐냐, 그 당시에 이제 ICO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리딩방에서는 픽만 추천해주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딸이라고 하거든요. 딸이 뭐 ICO 이런 거까지 다 추천해주는 거예요. 물론 무료로. 근데 이 무료방에서 제가 ICO로 정말 큰 돈을 만졌었어요. 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때 한번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ICO가 원래 성공하기가 되게 힘든데 정말 성공적으로 유치된 그런 코인이었거든요. 지금 알고 있는 이오스라는 코인인데,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돈을 보내서 거기서 이오스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빗썸에 상장을 한대요. 상장할 때 이오스를 빗썸으로 보내서 갭을 먹는 거죠. 따리를 해서 그 갭으로 이제 한 3천만 원 가까이 벌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한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사람을 믿고 리딩을 들어갔다가 2018년 1월 말쯤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죠. 그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제가 그때는 아예 손도 써볼 틈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나가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후에도 트레이딩을 진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배울 수 있는 스승님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리딩방 한 2, 3곳을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한 번에 진짜 한 3곳 정도를 제가 리딩방을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돈을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쭉쭉쭉 내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끝은 다 안 좋았어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날렸던 돈들이 아무리 안 돼도 한 1, 2천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리딩방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유튜브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제가 당했던 건 되게 신사적인 리딩방이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하게 악랄하게 다 빨리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요즘 리딩방들 보니까 뭐 거의 방장 한 명에 바람잡이들 한 4, 5명 붙어가지고 오픈 채팅방 막 관리를 하면서 무료 픽 주고 수익 인증 같은 거 쫙 한 다음에 해째 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 심리를 엄청 자극을 하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한두 달 만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유혹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에 수익 인증이 한 30개, 40개씩 올라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참아요. 소위 말하는 포모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다 털리고 나니까 또 VIP 방으로 가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보통 30만원? 이거 거래 한 번 해서 100만원 벌면은 리딩비 다 버는 거잖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요. 결과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 결과가 다 안 좋죠. 이 코인 저 코인 다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 막 곡소리 나고 이거 환불해달라 이런 식으로 막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환불을 해줍니까? 안 해줘요. 다른 VIP 방으로 또 유도를 해요. 더 좋은 방으로, 더 고급 방으로 안내를 해주겠다. 또 거긴 좀 더 비싸. 뭐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 그렇게 고급 방으로 들어가서 한두 번 또 수익을 내주다가 그렇게 해서 또 당해요.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리딩비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투입한 돈이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워서라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다 이거 하면은 올라간다, 바람잡이들까지 다 막 해주고, 이미 이게 잘못된 걸 아는
아는데도 계속 돈을 넣고 시간을 더 소비하고 리딩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말했다시피 매번 맞추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여기서 리딩 안 하고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100억 받아가면서 스카우트 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도 큰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슈퍼개미 김정환 아저씨. 이 아저씨도 리딩짓 하다가 선침해 해가지고 이제 50억 넘게 시세 차익을 났다가 지금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이제 굴러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을 하죠. 자기가 먼저 주식 같은 거, 코인 같은 거 선침해 놓고 추천해서 주가 올라가면 이제 물량 넘겨버리고, 또는 이제 그냥 리딩을 한다 해가지고 레퍼를 빨아먹고 리딩비 빨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욕망만 가진 잘 모르는 어리석은 개미들 돈을 다 뽑아가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절대로 안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당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리딩방 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코인 다단계 사기입니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해요. 저도 사실 리딩방으로 날린 돈보다 이 돈으로 날린 돈이 훨씬 더 컸거든요. 코인 다단계, 소위 말하는 ICO라고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ICO를 통해서 진짜 큰 손실을 봤었어요. 그 당시에 이더리움이 최고점이 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더리움 20개를 태워가지고 쓰레기 같은 코인 하나가 있는데 그 코인에 이더리움 20개를 태워요. 그 쓰레기들 결국 상장 안 되고 휴지 조각이 됐었거든요. 한 4천만 원 가까이 날려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개인이 아니고 팀이거든요. 이제 MM이라고 해서 마켓 메이킹 하는 팀들이 자주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이 MM이란 것도 다 이제 음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일을 하시는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이 하죠. 제가 이 코인 다단계 사기로 작년에, 무려 작년이에요. 2022년도예요. 그리고 시장을 꽤나 잘 알 때예요. 제 돈 4천만 원에 지인 돈 5, 6천만 원 정도를 해서 작년에만 제가 1억이 넘게 다단계 사기로 돈을 날려먹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당했었냐. 사실 코인 같은 거 만드는 거 한 2, 3분이면 뚝딱 만들거든요. 그 실체 없는 코인이 코인원 같은 데 상장을 한대. 그리고 이미 다른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해 있대. 그리고 얘네가 무슨 코인이냐. 넷마블이랑 같이 뭘 한대요. 이런 식으로 넷마블, 싸이월드, 페이스북, 그 유명한 탄탄한 기업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기를 많이 쳐요. 구라를 너무 많이 쳐. 이게 만약에 ABC 코인이면 아무도 안 샀을 거야. 넷마블 코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자기들은 물량 다 던지고 도망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걔네들 진짜 몇백억씩 벌어가요. 한 사람당 거의 1억, 2억씩 투자를 하는데 100명, 1000명만 모아봐요. 진짜 큰 돈이 되거든요. 강남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류의 이제 MM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나 칼 맞으려나? 그래서 실체도 없는 휴지 조각 코인들 홍보하면서 이거 뭐 네이버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다, 현재 가격 100원인데 그 1500원까지 올라갈 거다, 어디 상장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너만 알고 있어라는 정보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이제 다단계 사기들은요, 일단 코인을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또 진짜로 상장을 했어. 아, 우리도 이제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 와가지고 우리도 많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건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쉽지 않아지거든요. 피해 회복은 고사하고 이 사람들 처벌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어요. 법적인 분쟁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코인 다 줬고 상장 거대로 했고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버리면은 진짜 이것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한번 해본 적도 있었고 제 자체도 이제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생각나는 다단계 사기는 한 이 정도인데 훨씬 더 악질적이고 다양한 방법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더 악질이 됐다고 느끼는 게, 무료 세미나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서 뭐 코인 이거 얼마에 사면은 뭐 90% 할인해서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는 1000만 원 밑으로 안 판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자리에서 현장 결제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현장 결제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대출도 친절하게 받아주고 알려주고 알선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까지 악랄하게 한 다음에 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 사례는 아니고 간접 사례긴 한데, 제 경찰대 동기들 중에 변호사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변호사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사건을 맡아왔는데 그분은 피해액이 한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17억이면 말 다 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말 악랄하게 뽑아가니까 여러분들은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그나마 다트 전자공시 같은 데서 기업 가치라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코인은 이런 실체도 없어요. 검증? 그냥 그땅 백서 같은 거 대충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심사하고 상장해버려요. 상장이 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대부분 이제 가라 백서를 만들어 놓고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느낌보다는 한탕을 치고 빠지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 마케팅도 정말 뒤지게 잘하고 거래소한테도 막 로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같은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안전한 거래소에서
우리가 좀 진짜로 잘 알고 있는 우량한 코인들 있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굵직굵직한 코인들만 가지고 노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 것들만 건드려야지 최소한 내가 뭘 해보기도 전에 폭파당하는 사고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파이 이자 사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당해본 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동기들 중에 이제 변호사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디파이 이자를 준다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디파이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을 사서 이 코인이 언제까지 뭐 몇 배가 올라갈 거다 이런 식의 사기가 아니고 이걸 사서 여기에 예치를 해두면은 월에 뭐 몇 % 이상 이자가 지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유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더라고요. 사실 사기의 유형이 바뀐 거지 이 레퍼토리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디파이가 진짜로 한창 유행하던 2021년도쯤에는 초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줬었거든요. 다 사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에 10%, 하루에 14%씩 주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장 꺾이고 막 하락장 시작하고 FTX 사태 터지고 이러니까 지금 디파이가 좀 마탱이가 가버린 느낌인데 특히 이제 강남에서 돈 좀 있고 어르신들 있죠.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무료 세미나 같은 걸 열면서 제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들 있잖아요. 막 유동성이 어쩌고 고유율 상품이 APY가 어쩌고 블록체인 분산화가 뭐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서 안전하고 싱가포르에 뭐 합법적인 본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고 진짜로 이렇게 혹해서 돈을 넣으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진짜로 돈을 줘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타짜거든요. 보면 이제 호구들 안 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제 타짜들끼리 앉아가지고 호구 한 명 끼워 넣어가지고 돈 잃어주잖아요. 돈 계속 잃어줘요. 이러면 얘네들이 거기서 안증뱅이 되거든요. 안증뱅이가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이 사람들 다 날려먹고 완전 한 방에 다 뽑아먹죠. 타짜랑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사람들한테 베풀어요. 이득도 주고 뭐 이자도 조금씩 떼주고 하면서 그냥 이 판에 그냥 들어오게 안 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로 큰 돈, 전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몇백억의 피해 금액이 쌓이면은 갖고 이제 나르는 거죠. 이러면은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변호사 사가지고 고소 넣는 것밖에 없죠. 변호사비도 몇 천만씩 합니다. 이 사람들은 코인을 사기꾼에게 돈을 잃고 또 변호사비로 또 몇 천만 원을 내고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경찰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처리했던 사기건들이 바로 이제 부동산이랑 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피해의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욕을 먹을지언정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 이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두 번째. 그런데 돈은 벌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사기꾼들이 다가가고 그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인생이 날아간다고요. 내 돈만 날리는 게 아니고 대출까지 받고 막 이혼하고 자식들이랑 싸우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쨌든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큰 돈을 넣냐 이거야. 아이폰 하나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만 원 싸게 살려고 막 이것저것 찾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코인 같은 거는 검색도 안 하냐 이 말이야.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정보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죠. 그 사람들의 얘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사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몰입하게 되고 매몰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어리석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과오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Life is C between birth and death라는 말이 있죠.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의사결정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런 명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결국 모든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원망을 해봤자 하소연을 해봤자 남들이 뭘 해줄 수 있겠냐고. 경찰 아무리 믿어봤자 그 사람들도 슈퍼맨이 아닌데 뭘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번 세 번 보면서 절대로 남들 말 믿지 말고 제 말도 믿지 마세요. 결국은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내리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본인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야지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한 BK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